새벽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은 시각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택지 지구 위로 옅은 안개가 걸려 있었고 그 사이로 정혜성 회장의 대저택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집안은 적막했지만 오래된 시계는 규칙적으로 똑딱이며 시간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혜성은 늘 그렇듯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잠은 짧아졌고 대신 머릿속엔 과거의 기억들이 길게 머물렀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까만 하늘이 아직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혜성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회사가 국내 굴지의 건설 기업으로 자리 잡기까지 숱한 배신과 상실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 기억은 나이를 먹어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뚜렷해졌습니다. 오전 6시가 가까워지자 도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온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혜성은 이미 여러 날 동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청년이 부잣집에 접근하는 패턴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라고 그는 스스로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아 정말 괜찮은 아이 맞겠지. 아침 햇살이 조금씩 집 안으로 스며들 무렵 혜성은 정장을 차려입고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오래된 나무 바닥이 그의 발걸음에 맞춰 낮게 울렸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손가락을 탁자에 두드리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이 열리고 도윤과 서윤이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서윤은 수수한 옷차림이었고 바로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처음 뵙습니다. 혜성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먼 데까지 오느라 고생했어요. 말투는 정중했지만 온기가 부족했습니다. 그의 눈은 짧은 순간 서윤을 스캔하듯 살펴보았습니다. 옷차림, 말투, 표정, 손끝의 긴장까지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려는 습관적 행동이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서윤은 보호센터에서 일하는 이유와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빈곤한 어린 시절, 돌봄이 필요한 존재에 대한 애정, 삶의 방향. 혜성은 그녀의 말을 듣는 동안 표정이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저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도윤은 아버지의 냉랭한 분위기를 느끼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식사 자리가 끝날 즈음 혜성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 씨, 우리 도윤이한테 바라는 건 뭐예요? 서윤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바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라는 건 없어요. 그 사람이 좋았을 뿐이에요. 그 짧은 답이 오히려 혜성의 의심을 더 자극했습니다. 부족하니까 이런 말을 쉽게 하지. 원하는 게 많을 거야. 그의 사고는 오래된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떠난 후 혜성은 넓은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잔잔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도윤과 서윤이 사라진 자리에는 이상하게도 공허한 감정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박 기사를 불렀습니다. 박 기사. 예, 회장님. 사람을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나? 박 기사는 잠시 고민하다 말했습니다. 함께 시간을 겪어보는 게 아닐까요? 맞아. 그래서 내가 직접 확인해 보려고 한다. 혜성은 아주 천천히 결심을 말했습니다. 내가 환경미화원으로 변장할 거야. 박 기사는 놀란 표정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람의 진심은 평범한 일상에서 드러나는 법이지. 돈, 지위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봐야 해. 혜성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오랜 세월 기업을 이끌며 쌓인 결단력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저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직접 확인하겠어. 그 순간 창밖의 새벽빛이 살짝 밝아졌습니다. 혜성의 깊은 고민과 의심, 그리고 시작될 시험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정혜성은 이른 새벽부터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평소 입던 맞춤 정장이 아니라 시청 환경미화원 복장이 니틀리 정리되어 놓여 있었습니다. 주황색 조끼, 검정 고무장갑, 안전모. 그는 한동안 옷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손끝이 묵직하게 떨렸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이야. 조용한 혼잣말이 방 안에 떨어졌습니다. 박 기사는 눈치를 보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대로 나가시는 겁니까? 그래. 오늘부터 나는 오만수야.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말해. 하지만 몸이 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거야. 혜성은 복장을 갈아입고 문을 나섰습니다. 옷은 몸에 잘 맞지 않았고 부드럽던 천이 아닌 거친 재질이 그의 피부를 스쳤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새벽 거리를 덮고 있었고 길가의 가로등 불빛이 아직 꺼지지 않은 시간대였습니다. 서울 외곽 주거지의 좁은 골목골목은 정적 속에 있었고 그 속에서 환경미화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혜성은 한 무리의 대원들에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거친 웃음소리가 새벽 공기 속에서 묻혀 퍼졌습니다. 반면 혜성은 낯선 공간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신입 아저씨, 저쪽부터 쓸어보세요. 팀장이 외쳤습니다. 혜성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는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처음 잡아보는 장대 같은 도구였습니다. 손잡이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허리를 숙여 바닥을 쓸자 찬 공기와 먼지가 그의 얼굴을 동시에 덮쳤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 했고 팔목이 빠르게 뻐근해졌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도 버거운 일을. 그의 속삭임은 땅바닥에 떨어진 낙엽처럼 구겨졌습니다. 새벽 6시 반. 서윤이 일하는 보호센터 인근 거리였습니다.
혜성은 쓰레기 봉투를 정리하며 서윤의 출근 모습을 기다렸습니다. 사람을 시험한다는 죄책감이 조금씩 마음을 파먹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서윤이 자전거를 타고 골목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검은 패딩과 손에 낀 장갑이 허름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피곤함 속에서도 따뜻했습니다. 보호센터 앞에 도착한 서윤은 먼저 건물에 인사하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잤지? 오늘도 잘 부탁해. 그녀의 목소리는 작은 강아지들에게 향했습니다. 혜성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모습은 계산적이진 않은데 아직 결론을 내릴 순 없었습니다. 그는 눈을 돌리고 다시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던 중 작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할머니가 무거운 박스를 끌고 언덕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멀리서 그걸 보자마자 자전거를 멈추고 달려갔습니다. 제가 들어드릴게요. 아이고, 무거울 텐데. 괜찮아요. 천천히 가요. 그녀의 행동은 자연스러웠습니다. 도와주는 모습에 과장도 대가를 바라는 눈빛도 없었습니다. 혜성은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도 마음을 쉽게 풀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착해 보여도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지. 그는 여전히 의심을 정의처럼 여겼습니다. 오전 근무가 끝날 무렵 더 큰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혜성은 일부러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봉투에 넣고 휴식 시간에 서윤 근처의 벤치에 두고 떠났습니다. 반응을 확인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서윤은 자전거를 세워두고 물을 마시러 벤치 가까이 왔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보았습니다. 잠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다 쓰레기통을 비우던 혜성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혹시 이거 떨어뜨리신 건가요? 혜성은 놀랐지만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랬나 보네. 고맙소. 혹시 몰라서 바로 가져왔어요. 잃어버리시면 큰일 나잖아요. 서윤은 환하게 웃고 돌아갔습니다. 그 짧은 미소가 혜성의 마음을 묘하게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저건 그냥 기본적인 행동일 뿐이야. 그 이상은 알 수 없어. 그가 의도치 않게 느낀 흔들림은 마음 한 구석에서 아주 작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은 곧 더 깊은 의심과 갈등으로 덮였습니다. 혜성은 천천히 빗자루를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직접 더 확인해야 한다. 오늘은 시작일 뿐이야. 그의 표정에는 고민이 더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 곧 3장으로 이어질 더 큰 위기의 씨앗이 되고 있었습니다. 3. 정혜성은 환경미화원 오만수라는 이름으로 살아간 지 일주일째였습니다. 서울 외곽 골목의 냄새, 손에 남는 먼지, 쓰레기 봉투의 무게. 그는 익숙하지 않은 감각들 속에서 묵묵히 일했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씩 고요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 균열은 찾아오는 법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혜성은 평소처럼 서윤의 출근길 근처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불고 어린아이들이 버리고 간 종이컵이 굴러다녔습니다. 그는 무심코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윤의 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만요. 그러지 마세요. 혜성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서윤이 누군가와 언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술 냄새가 진동하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보호센터 주변에서 종종 보이던 일 없는 날마다 술에 빠져 사는 이웃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서윤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너 그 센터에서 뭐 받는 거 있지? 나라에서 돈 나오면 좀 나눠줘야지. 서윤은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았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아요. 제게 뭐가 있다고요? 거짓말하지 마. 요즘 젊은 것들은 착한 척만 한다니까. 남자는 점점 거칠어졌고 서윤의 손목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혜성은 본능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손 놓으시오. 짧고 단단한 음성이 골목에 울렸습니다. 혜성은 남자의 손목을 붙잡았고 남자는 비틀거리며 물러났습니다. 아저씨가 뭔데 끼어들어. 지금 하는 짓 보기 좋지가 않아서 그래. 남자는 욕설을 내뱉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서윤은 가쁜 호흡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진심을 담아 말했지만 혜성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도와준 것만으로 끝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나서서? 시험이라면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서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요즘 저런 분들이 가끔 오세요. 다들 힘들어서 그래도 무섭긴 하죠. 혜성은 자신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그 일을 해요? 네. 지켜야 할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녀의 짧은 대답은 놀랄 만큼 담담했습니다. 그 안에 흐르는 책임감은 단단했습니다. 그 단단함은 혜성의 마음에 미세한 흔들림을 남겼습니다. 그날 오후 혜성은 쓰레기 정리 구역에서 박 기사와 몰래 만났습니다. 박 기사는 작은 종이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상황 위험했습니다. 신분이 알려지면 괜찮아. 조심만 하면 돼. 그러나 박 기사의 표정엔 걱정이 깊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도윤군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성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뭐라고? 회장님이 새벽마다 없어지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더군요. 오늘 아침엔 아버지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혜성은 마음 한쪽이 무겁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가장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더 큰 균열이 찾아왔습니다. 퇴근길, 서윤이 센터 근처에서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혜성은 멀리서 우연히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들리지 않게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아, 왜 그렇게 말해? 나 그런 사람 아니야. 혜성은 그 말에서 무엇을 느꼈는지 명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슴 한가운데에서 불안이 번져갔습니다.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순간 혜성의 머릿속을 스치는 한 문장. 내가 시작한 시험 때문에 아이들이 흔들린 건 아닐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의심이 누군가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챕터 4 드러나는 그림자. 다음 날, 혜성은 평소보다 일찍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본 서윤의 눈물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빗자루를 천천히 움직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혜성은 오늘만큼은 서윤을 멀리서 살펴보는 대신 자연스럽게 말을 걸 수 있는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아침 8시, 서윤이 자전거를 세우며 작은 가방을 고쳐 들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혜성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서윤 씨. 서윤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녀의 미소는 억지였고 눈가엔 밤새 울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혜성은 말을 고르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소? 서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별일 아니에요. 별일 아닌 표정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 서윤은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그 말은 단단하지만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혜성은 결코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문제인지 혹은 그가 만든 조건이 가져온 상처인지.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 서윤아. 도윤이었습니다. 급히 달려온 그는 숨을 헐떡이며 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분위기는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어제 말한 거 사과하려고 왔어. 서윤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할 말 없다고 했잖아. 서윤아, 오해라고 나도 화가 나서 그랬던 거고. 혜성은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보이지 않는 균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로서 그가 만든 시험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도윤이 자리를 떠난 뒤 서윤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힘들다. 그 말은 그의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그날 오후 혜성은 예고 없이 박 기사를 불렀습니다. 박 기사, 도윤이 서윤이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아나? 박 기사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선 듣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말하라 했네. 도윤 군이 그랬답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서는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 거다. 돈 때문에 접근한 거라면 지금이라도 말해라. 혜성의 호흡이 잠시 멈췄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된다. 돈 때문에 접근했다면 인정해라. 그 말은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바로 자신이 평생 사람을 판단하며 사용해온 방식이었습니다.
도윤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지금 서윤을 상처 주고 있었습니다. 혜성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만든 그림자가 자기 아들 입을 통해 서윤에게 닿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그는 처음으로 결정적인 반성의 순간을 마주했습니다. 챕터 5 시험의 균열, 진실의 시작.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사건이 혜성을 정면으로 때렸습니다. 오후 청소 시간, 센터 근처에 경찰차가 멈췄습니다. 파란 경광등이 골목을 휘저었고 주민들이 술렁였습니다. 저기서 뭐야? 혜성은 본능적으로 서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센터 앞에서 서윤이 경찰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주위엔 많은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혜성은 뛰어갔습니다. 서윤 씨, 무슨 일이요? 경찰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센터 후원금 횡령 의혹이 있어서 조사 중입니다. 혜성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요? 오늘 오전에 누군가 익명 제보를 했습니다. 센터 직원이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다고.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저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혜성의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의심 하나. 익명 제보 설마. 그리고 곧 떠올랐습니다. 도윤이의 단단하지만 서툰 보호 본능. 아버지의 판단 방식을 그대로 배운 아이. 그는 서윤을 지키기 위해 무언가를 한 걸까? 아니면 서윤을 의심해 벌어진 일일까? 혜성은 자신의 발밑이 무너지는 듯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말했습니다. 일단 센터 CCTV와 회계 자료를 확인하면. 그때 센터 원장이 뛰어나와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서윤 씨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원장은 서윤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저 친구는 내 돈이 없어도 자기 돈으로 애들 먹일 사람입니다. 그런 의심하지 마세요. 현장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경찰은 절차상 조사가 필요하다며 서윤에게 출석 요청서를 건넸습니다. 주민들은 양쪽으로 갈렸습니다. 착한 앤데 요즘 사람들 믿을 게 못 되지. 그 모든 속삭임이 서윤의 어깨 위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혜성의 입이 스스로 열렸습니다. 서윤 씨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서윤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혜성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내가 지켜봤소.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일하오. 경찰이 물었습니다. 신분이? 그는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한 문장을 입 밖으로 내뱉었습니다. 나는 정혜성입니다. 순간 주변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던 국내 굴지의 회장. 그가 환경미화원 복장으로 서 있는 모습. 경찰은 당황했고 주민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왜? 혜성은 서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그 어떤 폭탄보다 무겁게 골목에 떨어졌습니다. 서윤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숨소리가 얇게 흘렀습니다. 저를 시험했다고요? 혜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요. 내 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난 건지 확인하고 싶어서 잘못된 방법인 줄 알았지만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걸 저한테 왜? 모든 게 내 욕심이었소. 바람이 골목 끝에서 긴 소리를 냈습니다. 서윤은 손을 틀어쥐며 말했습니다. 저는 회장님이 보지도 않은 곳에서 정말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혜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센터 원장이 말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서윤이가 아니라 제보가 누가 했는지입니다. 모든 시선이 경찰에게 향했습니다. 경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익명 제보자 신원 확인됐습니다. 번호 추적 결과 신고자는 그리고 한 이름이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정도윤 씨입니다. 혜성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서윤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세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뒤흔드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밤새 내리던 비가 그쳤다. 그러나 보호센터 앞 공기는 여전히 탁했고 사람들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남아 있었다. 강아지가 사라진 사건은 빠르게 퍼졌다. 센터에서는 직원들이 모든 구역을 뒤지고 있었다. 마을 주민들까지 나서서 CCTV를 확인했다. 아이를 물었다는 그 남자가 벌인 일이라는 추측도 있었지만 증거는 없었다. 서윤은 장갑을 든 채 혜성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알고 싶다는 빛이었다. 아저씨 거 맞죠? 조심스럽지만 깊은 목소리였다. 혜성은 잠시 말을 잃었다. 이 장갑은 분명 자신의 것이었다. 사흘 전 갑자기 사라졌다고 생각했지만 별 생각 없이 넘겼다. 누가 일부러 빼돌렸을 가능성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내 것이 맞긴 하오. 주변 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서윤만 표정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장갑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떨어져 있었어요. 우리 문 바로 앞에서요. 강아지가 사라진 시각이랑 거의 같아요. 하지만 그녀의 말투는 따지지 않았다. 걱정이 더 많았다. 혹시 누가 아저씨 걸 훔쳐갔던 건가요? 혜성은 짧게 숨을 들이켰다. 그녀는 그를 진짜로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해명이 어렵다는 걸 이해해 주려는 듯한 눈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서윤은 그를 믿으려 하고 있었다. 그 순간 혜성의 마음에 미세한 균열이 또 생겼다. 이번에는 의심이 아니라 죄책감이었다.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잘 모르겠소. 말을 더 이어가기 어려웠다. 도윤이 그 장면을 보았다.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한 채 그는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서윤이 걱정스럽게 혜성에게 다가가고 직원들은 미묘한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도윤의 가슴이 서늘하게 식었다. 왜 서윤이 저 사람을 저렇게 걱정하는 걸까?
왜 둘이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 그리고 왜 서유는 자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 도유는 모르는 상황을 상상하며 점점 불안해졌다. 센터 회의가 열렸다. 직원들은 CCTV를 돌려봤지만 사람의 모습은 찍히지 않았다. 대신 누군가 일부러 문을 열어둔 흔적만 남아 있었다. 서유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마 어제 민원 넣던 그 아저씨일 수도 있어요. 증거가 없어서 뭐라 할 순 없지만. 혜성은 조용히 서 있었다. 자신이 이 사건과 얽혀버리는 느낌이 불편했다. 하지만 도망칠 수는 없었다. 서윤이 말했다. 아저씨 괜찮으시면 오늘 저랑 같이 주변 좀 돌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아이가 근처 어디 숨어 있을 수도 있어서요. 그녀의 눈빛에는 믿음이 있었다. 그 믿음이 혜성을 더 아프게 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지요. 하지만 그의 선택은 또 다른 파장을 불러왔다. 도윤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표정이 굳어져 있었다. 챕터 7 깨지는 오해들. 혜성과 서윤은 빗물로 젖은 동네 골목을 함께 걸었다. 구석진 화단, 버려진 창고 뒤, 전봇대 주변. 서윤은 손전등을 들고 꼼꼼히 살폈다. 혜성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묵묵히 따라가며 자신이 이 일에 너무 많이 개입하고 있음을 느꼈다. 잠시 후 서윤이 말했다. 아저씨는 왜 환경미화원 일을 하세요? 조심스러운 질문이었다. 평소보다 조금 더 개인적인 질문. 혜성은 천천히 대답했다. 살아보니 가진 게 많다고 사람이 기쁜 건 아니더군. 서유는 말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저도 그래요. 사람이 가진 마음이 큰 게 결국 남는 것 같아요. 그 말은 혜성의 가슴에 잔잔하게 스며들었다. 그녀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아주 평범한 진심을 담고 있어서였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다급히 달려왔다. 센터 직원이었다. 찾았어요. 강아지 찾았어요. 둘은 동시에 숨을 멈췄다. 직원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보호소 뒤쪽 산책로 쪽에서 발견했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대요. 서유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혜성도 어깨가 내려갔다. 둘 사이에 조용한 공기가 흘렀다. 그 공기가 뭔지 서로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서로를 향한 오해는 없었다. 문제는 그때 시작됐다. 도윤이 먼 곳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둘이 나란히 서서 안도하며 웃고 있었다. 그 표정은 그가 본 어떤 표정보다 가까워 보였다. 도윤의 마음이 심하게 흔들렸다. 서윤은 자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오만수라는 사람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었다. 불안은 의심을 만들고 의심은 상상으로 자라났다. 도윤은 그날 집에 돌아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사람이 진짜인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혜성은 그 말에 살짝 멈칫했다. 도윤은 덧붙였다.
누가 진심인지 판단하는 게 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요. 혜성은 천천히 말했다. 너무 들여다보면 진심도 의심으로 보인다. 도윤은 그 말이 마음에 걸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사람은 믿어서 속는 게 낫지. 안 믿어서 잃는 게 더 아프다. 혜성은 가볍게 말했지만 그 말을 하고 자신도 놀랐다. 왜 이런 말을? 그녀에게 마음이 흔들린 것일까? 도윤은 그 말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챕터 8 폭로의 순간. 다음 날 아침, 센터 앞은 어수선했다. 어제 민원을 넣었던 남자가 다시 찾아온 것이다. 그는 어제보다 더 격앙돼 있었다. 내가 분명 경고했지. 이 센터가 문제라고.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은 다 책임져야 한다고. 직원들이 말리려 했지만 상황은 점점 커졌다. 서윤이 앞에 나섰다.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남자가 서윤의 말을 끊었다. 너도 문제야. 어제 그 환경미화원 할아버지랑 뭐 했는지 다 봤어. 순간 주위가 조용해졌다. 서윤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남자는 크게 소리쳤다. 늦은 밤에 둘이 같이 다니고 강아지는 내가 잠시 눈 돌린 사이에 사라진 거잖아. 근거 없는 말이었다. 하지만 고성은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흔든다.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도윤은 그 장면을 보고 숨을 삼켰다. 혜성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아저씨, 헛소리하지 마시오. 그러자 남자가 비웃었다. 아, 당신이 그 환경미화원이지? 근데 왜 그렇게 말투가 수상해 죽겠네. 서윤이 급히 말했다. 그만하세요. 이분은 그 순간 남자가 밀쳐낸 서윤이 중심을 잃었다. 혜성이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그녀를 잡아냈다. 둘의 거리는 매우 가까웠다. 남자는 더 크게 소리쳤다. 봐라, 내가 뭘 했어. 둘이 원래부터 수상하다니까. 그 소리가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로 모았다. 그때 도윤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말했다. 아버지, 정적이 흘렀다. 혜성은 몸을 굳혔다. 서윤도 숨을 멈췄다. 남자는 어이없다는 듯 소리쳤다. 뭐, 아버지, 무슨 소리야?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맞죠, 아버지죠? 왜 이런 모습으로? 혜성은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다.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남자는 더 큰 소리로 비웃었다. 야, 너희 진짜 뭐야? 아버지랑 아들 여자 하나 두고 뭐 하는 거냐? 그 말은 비수처럼 꽂혔다. 사람들의 시선은 서윤, 도윤, 그리고 정혜성에게 집중됐다. 그 순간 서로가 숨겨왔던 감정과 상처가 모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이 장면은 모든 관계와 감정이 뒤흔들릴 큰 전환점이 된다. 챕터 9 무너지는 벽, 드러나는 진심. 새로운 전개 완전 재창작.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회색빛 안개가
지하철역 앞을 감싸고 있었고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빠르게 엇갈렸습니다. 그 사이로 혜성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변장을 지운 지는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이전의 확신과 권위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겁고 느렸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서윤의 눈빛, 행동, 그리고 마지막에 보여준 걱정. 그것이 그를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센터 근처에 도착했을 때 그는 문 앞에서 서윤을 보았습니다. 서윤은 어제보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이 살짝 붉었고 손등에는 작은 붕대가 붙어 있었습니다. 혜성은 숨을 고르며 말을 꺼냈습니다. 서윤 씨.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서윤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회장님. 그녀의 표정에는 경계와 혼란, 그리고 약간의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혜성은 말없이 그녀의 손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쳤습니까? 아, 어제 아이들 목욕시키다가 별건 아니에요. 그녀는 습관처럼 괜찮다는 말을 했지만 움직일 때마다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혜성은 말없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을 상대했지만 지금처럼 말을 고르기 어려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서윤 씨 미안합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의심이 많았습니다. 서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를 직접 시험하셨다는 건가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네. 혜성은 솔직하게 말했다. 나는 오래 살아오면서 사람을 믿는 법을 잃었어. 도윤이 곁에 있는 사람이라 더 그랬지. 잠시 침묵이 흐르고 차가운 공기가 두 사람 사이를 스쳤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부족한 것도 많고 가진 것도 없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하는데 조건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 말은 혜성의 가슴에 깊게 박혔습니다. 그 순간 센터 안에서 작은 소란이 들려왔습니다. 어린아이 중 한 명이 넘어져 울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습관처럼 바로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혜성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멀리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아이를 달래고 등을 쓸어내리고 무릎을 닦아주는 모습, 그 장면은 오만수라는 이름으로 처음 보았던 날과 같은 자연스러움이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계산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 깨달음은 오래된 벽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그의 마음에 울렸습니다. 혜성은 돌아오는 길에 박 기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 기사, 내가 잘못 본 것 같아. 회장님, 이제 뭐가 중요한지 조금은 알 것 같네. 그의 목소리는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혜성은 느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변화해야 할 차례라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는 마지막 남은 결심을 통해
확인될 것이었습니다. 챕터 10 서로를 향한 길, 그리고 새로운 시작. 결말 따뜻하고 현실적인 마무리. 봄 기운이 서서히 스며드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정혜성의 저택 앞 정원에는 가지치기를 막 마친 나무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혜성이 먼저 도윤과 서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부르신 게 아직 실감이 안 나. 서윤은 작은 미소로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회장님도 변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문이 열리고 혜성이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경계 대신 조심스러운 따뜻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왔구나. 단순한 말이었지만 도윤은 순간 울컥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이후 아버지에게 그런 목소리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세 사람이 거실에 앉자 혜성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먼저 내가 두 사람에게 사과하고 싶다. 도윤은 놀랐습니다. 아버지 사과라니요. 난 믿지 못했어. 너도 서윤 씨도.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내가 두 사람을 시험한 건 결국 내 불안 때문이었네. 노년에 가까워질수록 사람이 더 작아질 때가 있더군.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해합니다, 회장님. 아니, 이해받을 행동이 아니었어. 혜성은 손을 올려 조용히 말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고 싶네. 서윤 씨, 우리 도윤이를 좋아하는 이유. 그저 그 사람 자체 때문인가? 서윤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네. 도윤 씨는 제게 가장 편안한 사람이에요.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으로요. 그 순간 혜성은 미세하게 웃었습니다. 나지막했지만 오랜 세월 굳어있던 표정이 풀리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그럼 내 역할은 끝난 것 같네. 혜성은 두 사람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행복하길 바란다. 내가 가진 모든 걸 내려놓고서라도 두 사람을 지켜주고 싶네. 그 말에 도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서윤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요. 바람이 창문 너머에서 조용히 불었습니다. 오래된 집 안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은 세 사람을 고르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혜성은 두 사람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솔직해지도록 하세. 그 말은 오래된 상처를 덮는 마무리이자 새로운 시작의 다짐처럼 들렸습니다. 도윤과 서윤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온기였습니다. 정혜성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놓아줄 때가 됐구나. 그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세 사람의 관계는 서서히 변화했습니다. 큰 사건은 없었습니다. 다만 조금씩 조심스럽게 오해 위에 놓인 불신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작은 존중과 온기가 자리했습니다.
결말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가장 오래가는 결말이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며 새로운 가족으로 나아가는 길. 그 길 위에서 세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속도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